세상은 소리로 이루어져 있다. 적어도 나 강진우에게는 그렇다. 시력을 잃은 지 5년, 나는 빛을 잃은 대신 소리의 파동을 보는 법을 배웠다. 사람들은 눈으로 세상을 보지만 나는 귀로 세상을 그린다. 젖은 아스팔트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의 탄성, 낡은 가로등이 깜빡거릴 때 나는 미세한 전류음,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행인의 옷자락이 비벼지는 마찰음까지. 내 머릿속에서 이 모든 소리는 3차원 영상보다 더 정교한 지도를 만들어낸다. 그날 밤도 비가 내리고 있었다. 자정 무렵 편의점에 들러 맥주 한 캔을 사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우리 집으로 향하는 골목은 재개발 구역이라 인적이 드물었다. 빗소리가 거세게 시야하니 청야를 가리고 있었지만 내 귀는 여전히 예민하게 곤두서 있었다. 타닥타닥. 우산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스타카토로 울렸다. 지팡이로 바닥을 두드리며 걷던 나는 문득 걸음을 멈췄다. 평소와 다른 소리가 들렸다. 골목 안쪽 약 15m 전방. 쓰레기 더미가 쌓인 곳 근처였다. 질척이는 진흙을 밟는 소리가 아니었다. 무언가 무겁고 둔탁한 것이 젖은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 흡사 짐승의 고기 덩어리가 낙하하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숨을 죽였다. 빗소리 사이로 누군가의 거친 호흡이 들려왔다. 쉭, 끄, 쉭. 일반적인 숨소리가 아니었다. 비강이 좁아진 사람이 억지로 공기를 들이마실 때 나는 마치 낡은 파이프 오르간에서 바람이 새는 듯한 쇳소리, 그리고 그 사이사이 기묘하게 섞이는 혀 차는 소리. 쯧, 누군가 있다. 그것도 아주 위험한 상태로. 나는 본능적으로 골목 옆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다. 시각을 잃은 후 발달한 육감은 경고음을 울려대고 있었다. 제발, 살려. 여자의 목소리였다. 빗물에 잠겨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섞여 있었다. 목이 졸리거나 입안에 피가 고여있는 상태다. 공포에 질린 성대의 떨림이 내 고막을 긁었다. 그리고 곧이어 둔탁한 타격음이 이어졌다. 퍽. 단 한 번의 가격.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선명하게 전해졌다. 여자의 신음이 끊어졌다. 대신 빗물이 고인 웅덩이로 무언가 힘없이 쓰러지는 소리가 났다. 살인이다. 내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에서 천둥처럼 울렸다. 도망쳐야 한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범인은 아직 거기에 있었다. 범인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온 신경을 청각에 집중했다. 놈의 특징을 기억해야 한다. 놈이 움직인다. 저벅, 슥, 저벅, 슥. 특이한 보행 패턴이다. 오른쪽 발은 정상적으로 지면을 딛지만 왼쪽 발은 미세하게 0.2초 정도 늦게 끌린다. 아주 미약한 차이지만 젖은 바닥과의 마찰음이 다르다. 왼쪽 신발 뒤꿈치가 바깥쪽으로 더 많이 닳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놈이 무언가를 꺼냈다. 지퍼를 내리는 소리. 합성 섬유가 맞물리는 날카로운 소리. 비닐? 우비? 부스럭부스럭. 시신을 처리하려는 걸까? 그때 놈이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아주 작았지만 비냄새와 피 비린내 사이를 뚫고 내 귀에 정확히 꽂혔다. 이런. 비가 와서 소리가 안 예쁘네? 소리가 안 예쁘다고? 미친놈이다. 나는 입을 틀어막았다. 그때였다. 쥐고 있던 지팡이가 미끄러지며 전봇대를 탁 하고 건드렸다. 빗소리에 묻힐 수도 있는 작은 소음이었다. 하지만 놈의 움직임이 뚝 멈췄다. 정적. 빗소리마저 멈춘 듯한 착각이 들었다. 놈이 고개를 돌리는 소리가 들렸다. 옷깃이 스치는 소리가 내가 있는 방향을 향했다. 뚜벅, 뚜벅. 발걸음 소리가 다가오기 시작했다. 오른쪽, 그리고 미세하게 끌리는 왼쪽 다리. 놈이 내 쪽으로 오고 있다. 거리는 10m, 7m. 나는 호흡을 멈췄다. 내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내 귀는 놈의 심장 소리까지 들을 기세로 열려 있었다. 5m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다. 놈의 냄새가 났다. 비릿한 쇠 냄새. 그리고 그 밑에 깔린 독특한 향. 싸구려 맨솔 담배 냄새와 섞인 라벤더 향 섬유 유연제. 기묘한 부조화였다. 거기 누구야? 놈의 목소리였다. 낮고 부드러운 하지만 묘하게 긁히는 미성. 나는 맹인용 지팡이를 일부러 더듬거리며 바닥을 짚었다. 그리고 최대한 멍한 표정을 지으며 허공을 향해 말했다. 누구 계신가요? 지팡이를 놓쳐서 내 눈은 정확히 놈의 얼굴이 아닌 놈의 어깨 너머 허공을 보고 있었다.
완벽한 맹인의 연기. 이것만이 살 길이었다. 놈은 움직이지 않았다. 놈의 숨소리가 내 얼굴 가까이에서 느껴졌다. 쉭 하는 그 쇳소리 섞인 호흡이 내 뺨을 스쳤다. 놈이 나를 관찰하고 있다. 내가 정말 앞을 못 보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다. 긴장으로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만약 여기서 동공이 흔들리거나 놈과 시선을 마주친다면 나는 죽는다. 아, 앞이 안 보이시나 봐요? 놈이 물었다. 목소리에서 살기가 조금 거쳤다. 네, 죄송합니다. 길이 미끄러워서. 혹시 근처에 편의점이 어느 쪽인가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다시 쥐었다. 놈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빗속에서 나지막이 웃었다. 반대편이에요? 조심해서 가세요. 길이 험하니까. 저벅. 슥. 놈이 나를 지나쳐 골목 반대편으로 멀어져 갔다. 나는 놈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미세하게 다리를 저는 소리와 쇳소리, 섞인 숨소리를 뇌세포 하나하나에 새겨 넣었다. 왼쪽 다리에 끌림, 비강에서 나는 쇳소리, 맨솔 담배와 라벤더 향, 그리고 소리가 안 예쁘네라는 중얼거림.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나는 놈을 기억한다. 세상의 그 어떤 CCTV보다 더 정확하게. 경찰서는 소음의 용광로였다. 형광등의 미세한 떨림 소리, 수십 대의 전화기가 울려대는 비명, 낡은 프린터가 종이를 뱉어내는 마찰음, 그리고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고함과 취객들의 주장. 일반인에게는 그저 시끄러운 배경음일 뿐이겠지만 나에게는 수천 개의 바늘이 고막을 찌르는 듯한 고문이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내 맞은편에 앉은 김 형사가 볼펜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다. 지루함과 짜증이 섞인 리듬이었다. 범인의 얼굴은 못 보셨고 옷차림도 모르시고 키나 체격도 모르시는데 오로지 소리만 들었다는 거죠? 말씀드렸잖습니까? 얼굴은 못 봤지만 특징은 확실합니다. 나는 마른 입술을 축이며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다. 내 목소리가 소음 속에 묻히지 않도록. 키는 178에서 180cm 사이입니다. 보폭 소리의 간격으로 추산한 겁니다. 몸무게는 70kg 중반대. 진흙을 밟았을 때 눌리는 압력 소리가 제 몸무게와 비슷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잠시만요. 김 형사가 내 말을 잘랐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거칠게 들렸다. 선생님, 키랑 몸무게를 발소리만 듣고 맞춘다는 게 솔직히 영화도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는 증거로 채택하기가 좀 그래요? 혹시 그 시간대에 냄새라든가 범인이 만진 물건 같은 건 없었습니까? 왼쪽 다리를 접니다. 아주 미세하게요? 그리고 숨을 쉴 때 쇳소리가 나요? 비중격 만곡증이나 천식이 있는 사람처럼. 나는 절박했다. 내 머릿속에는 아직도 여자의 뼈가 으스러지던 그 끔찍한 파열음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그건 환청이 아니었다. 그리고 범인이 말했습니다. 소리가 안 예쁘다고? 소리가 안 예쁘다. 김 형사는 건성으로 내 말을 받아 적는 듯 했다. 펜촉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는 소리가 너무 가벼웠다. 그는 내 말을 믿지 않고 있다. 그에게 나는 목격자가 아니라 수사를 방해하는 성가신 민원인일 뿐이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김 형사가 의자를 뒤로 젖히며 한숨을 내쉬었다. 담배 냄새가 훅 끼쳐왔다. 현장에 가봤는데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발자국이고 뭐고 싹 씻겨 나갔습니다. CCTV도 없는 사각지대고요. 피해자는 발견됐지만 목격자라고는 선생님뿐인데 선생님은 보지 못하셨잖아요? 보지 못했다.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세상은 보이는 것만을 진실이라 믿는다. 내가 들은 공포, 내가 감지한 살인은 증거 능력이 없었다. CCTV에 찍힌 건 없습니까? 골목 입구라던가? 비옷을 뒤집어 쓰고 우산까지 써서 식별이 안 됩니다. 그냥 흔한 검은색 우비예요. 서울 시내에 그런 사람 수천 명은 될 겁니다. 형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사를 끝내겠다는 신호였다. 일단 귀가하시죠. 혹시라도 뭐 다른 거 생각나시면 연락 주시고요. 아니, 뭐 다른 게 들리시면. 그의 말투에는 은근한 비아냥이 섞여 있었다. 나는 지팡이를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말해봤자 입만 아플 뿐이었다. 경찰서를 나서는 길이었다. 형사과 사무실의 유리문이 닫히기 직전 김 형사가 옆자리 동료에게 하는 말이 내 예민한 청각에 포착되었다. 아, 미치겠네. 웬장님이 와서 자기가 대여대불인 줄 아나 봐.
발소리로 키를 맞춘다니 원. 그냥 취객끼리 싸운 거 아니야? 적당히 돌려보내. 안 그래도 바쁜데. 유리문이 탁 닫혔다. 소리는 차단되었지만 그 모멸감은 내 귓가에 끈적하게 달라붙었다. 경찰서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비는 그쳐 있었지만 도시는 여전히 축축했다. 지팡이로 보도블록을 두드렸다. 딱딱. 명쾌한 소리가 났다. 경찰은 못 잡는다. 아니, 안 잡는다. 그들에게 범인은 보이지 않는 유령이겠지만 나에게 범인은 실체였다. 나는 주머니 속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시각장애인용으로 개조된 버튼의 감촉이 뚜렷한 녹음기였다. 나는 녹음 버튼을 눌렀다. 202X년 7월 15일 새벽 1시 20분경 살인사건 발생. 용의자는 30대에서 40대 남성 추정. 특이사항 왼쪽 발목의 미세한 끌림음, 쇳소리 섞인 호흡, 맨솔 담배와 라벤더 향. 녹음기 속에 내 목소리가 저장되었다. 이것이 내 수사 일지의 시작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오늘 새벽 5호동 재개발 구역에서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확보하는 등 수사해. 뉴스는 건조했다. 그 끔찍했던 죽음의 소리는 단 몇 줄의 문장으로 축약되었다. 택시에서 내려 골목길로 들어섰다. 어젯밤 살인이 일어났던 그 골목이었다.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는 소리 바람에 비닐 테이프가 파르르 떨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앞에 잠시 멈춰 섰다. 식, 끝, 환청이 들리는 듯 했다. 놈의 숨소리. 그 쇳소리가 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놈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자신의 예쁘지 않은 소리를 들은 유일한 목격자가 살아있다는 걸 알까? 그때였다. 등 뒤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렸다. 타닥. 라이터를 켜는 소리. 그리고 깊게 들이마시는 숨소리. 나는 온몸이 굳었다. 냄새가 났다. 싸구려 맨솔 향. 내 집 앞이었다. 누구세요? 내 목소리가 팽팽한 활시위처럼 떨렸다. 지팡이를 쥔 손바닥에 축축한 땀이 배어 나왔다. 어둠 속에서 붉은 불빛이 지직거리며 타들어갔다. 매캐한 연기가 내 코끝을 찔렀다. 총각. 나야 주인집. 걸걸한 목소리. 2층에 사는 집주인 아저씨였다. 나는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후하고 내뱉었다. 다리가 풀릴 뻔한 것을 지팡이로 간신히 지탱했다. 아저씨셨군요? 왜 그렇게 놀라? 얼굴이 허옇게 질렸네. 담배 한 대 피우러 나왔어? 집사람이 하도 잔소리를 해대서 원. 아저씨가 혀를 쯧하고 찼다. 아니다. 범인의 그 섬뜩한 혀 차는 소리와는 달랐다. 아저씨의 소리는 건조하고 투박했다. 하지만 냄새는 같았다. 흔해 빠진 맨솔 담배. 편의점 어디서나 살 수 있는 그 냄새가 나를 과민 반응하게 만든 것이다. 죄송해요. 제가 좀 피곤해서요. 그래, 어서 들어가 쉬어. 요즘 세상이 흉흉해. 저기 밑 골목에서 사람이 죽었다며? 네, 그렇다더군요. 나는 짧게 대답하고 도망치듯 현관문을 열었다. 등 뒤에서 아저씨가 바닥에 가래를 뱉는 소리가 들렸다. 카악 퇴. 일상의 소음이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그 소음을 무심히 넘길 수가 없었다. 철컥 띠리릭.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를 듣고서야 나는 현관문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러뜨릴 듯이 뛰고 있었다. 집안은 고요했다. 완벽한 정막. 이곳은 나의 집이자 작업실 그리고 요새였다. 나는 전직 영화 음향 감독이었다. 사고로 시력을 잃기 전까지 나는 소리를 깎고 다듬어 세상에 없는 현장감을 만들어내는 일을 했다. 시력을 잃은 후 나는 이 집의 모든 벽에 흡음재를 발랐다.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오로지 내가 허락한 소리만을 듣기 위해서였다. 나는 더듬거려 작업실로 들어갔다. 익숙한 장비들의 전원 램프가 켜지는 미세한 고주파음이 나를 반겼다. 윙! 서버가 돌아가는 소리가 안도감을 주었다. 나는 헤드폰을 귀에 썼다. 아무런 음악도 나오지 않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만이 켜진 헤드폰. 세상과 단절되는 순간 내 머릿속의 극장이 문을 열었다. 되감기. 나는 눈을 감고 어젯밤의 기억을 재생했다. 내 뇌는 고성능 레코더였다. 공포에 질려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디테일들이 안정을 되찾자 수면 위로 떠올랐다. 타닥 타닥. 빗소리 저벅. 슥. 저벅. 슥. 범인의 발걸음.
나는 책상 위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범인의 리듬을 탔다. 4분의 4박자. 하지만 두 번째 박자가 반 박자씩 밀린다. 쿵우측 발, 습좌측 발끌림, 왼쪽 다리. 단순히 다리를 저는 게 아니었다. 발목이 굳어있는 소리였다. 발목 관절이 유연하게 굽혀지지 않아서 발바닥 전체가 지면에 닿기 전에 뒤꿈치가 먼저 거칠게 닿고 앞코가 바닥을 긁으며 떨어지는 소리. 이건 족저근막염이나 단순 염자가 아니다. 아킬레스건이 짧거나 다리 길이의 차이가 있는 영구적인 장애, 혹은 의족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의족에 기계적인 마찰음은 없었다. 나는 머릿속으로 믹싱 콘솔의 볼륨을 올렸다. 이번엔 범인의 목소리. 이런, 비가 와서 소리가 안 예쁘네. 다시 생각해도 기이한 대사였다. 살인을 저지른 직후의 소리를 논하다니. 그 목소리의 톤톤, 중저음, 울림이 좋다. 성대가 깨끗하다. 하지만 호흡 끝에 갈라지는 쇳소리. 비강? 아니면 기관지? 나는 기억 속의 소리를 분리 아이솔레이션하기 시작했다. 빗소리를 지우고 내 심장 소리를 지우고 오직 놈의 호흡음만 남겼다. 쉭, 끄, 흡기들이 마신 때 나는 소리다. 천식 환자의 쌕쌕거림과는 달랐다. 코 안쪽 뼈가 휘었거나 콧구멍 한쪽이 좁아져서 공기가 와류를 일으키는 소리. 놈은 말을 할 때 비음을 섞지 않았다. 발음이 정확했다. 아나운서나 성우 지망생처럼 또렷한 딕션. 그런데 호흡은 불안정하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소리가 안 예쁘네. 놈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여자의 비명? 뼈가 부러지는 소리? 그게 놈에게는 음악이라도 된단 말인가? 나는 점자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기억나는 단서들을 하나씩 텍스트로 변환해 입력했다. 시각장애인용 스크린 리더가 빠른 속도로 내가 친 글자를 읽어주었다. 키 179cm, 체중 76kg 내외, 좌측 하지 장애 추정, 만성 비염 혹은 비중격 만곡증, 발음이 정확함, 소리에 집착하는 성향. 경찰은 내 말을 믿지 않았다. 그렇다면 내가 증명해야 한다. 어떻게? 소리는 지문과 같다. 세상에 완벽하게 똑같은 소리는 없다. 놈의 발소리, 그 특이한 저벅, 슥 하는 리듬을 다시 찾아낼 수만 있다면. 나는 서랍을 열어 고성능 지향성 마이크 샷건 밍을 꺼냈다. 예전에 영화 현장에서 쓰던 장비였다. 100m 밖의 대화 소리도 잡아내는 물건이다. 기다려. 나는 허공을 향해 나직이 읊조렸다. 네가 낸 소리가 너를 잡을 거야. 그때였다. 내 주머니 속에 있던 휴대폰이 진동했다. 메시지 도착 알림음. 나는 휴대폰의 보이스 오버 기능을 켰다. 기계적인 음성이 메시지를 읽어 내려갔다. 발신자 김 형사 선생님, 참고인 조사 때 말씀하신 내용 말인데요. 혹시 그날 밤 들으셨다는 소리 중에 종소리 같은 건 없었습니까? 종소리?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빗소리, 천둥소리, 여자의 비명, 타격음, 발자국 소리. 내 기억의 데이터베이스를 빠르게 되감았다. 없었다. 종소리 같은 건 들리지 않았다. 아니요. 없었습니다. 왜 그러시죠? 답장을 보내자마자 바로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아, 선생님. 김 형사입니다. 형사의 목소리는 낮보다 한결 다급해져 있었다. 배경으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방금 다른 현장에서 시신이 하나 더 발견됐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네? 동일범 소행으로 보입니다. 수법이 똑같아요? 둔기에 의한 타격. 그런데 이번 피해자 소지품에서 녹음기가 발견됐습니다. 녹음기요? 네. 범행 당시 상황이 녹음된 것 같은데 빗소리 때문에 잡음이 너무 심해서 감식반에서도 분석이 어렵다네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 희미하게 덱마이너스 하는 종소리 같은 게 들린다고 해서요? 나는 소화기를 꽉 쥐었다. 형사님, 그 녹음 파일 제게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 이건 수사 기밀이라 민간인한테는. 전소리 전문가입니다. 경찰청 감식반보다 더 정확하게 소리를 분리해낼 수 있어요? 범인 목소리 제가 들었다고 했잖습니까? 그 목소리가 맞는지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저뿐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김 형사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그는 망설이고 있었다. 비공식입니다. 절대 밖으로 새나가면 안 됩니다. 약속합니다. 잠시 후 메일 도착 알림음이 울렸다.
나는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오디오 편집 프로그램에 올렸다. 파형 웨이브폼이 화면에 떴다. 물론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레벨 미터가 춤을 추는 것이 느껴졌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치익. 심한 노이즈. 빗소리와 바람소리가 섞여 엉망이었다. 하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그 노이즈 너머 깊은 곳에 숨겨진 소리를. 나는 이퀄라이저 EQ를 조절해 빗소리의 주파수 대역을 깎아내렸다. 바람소리도 줄였다. 목소리 대역인 300Hz에서 3kHz 사이를 증폭시켰다. 그러자 소리가 떠올랐다. 퍽. 타격음. 윽. 피해자의 신음. 그리고 식. 끝. 그놈이었다. 내 귓가에 들러붙어 있던 그 쇳소리 섞인 호흡.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런데 그 뒤에 형사가 말한 소리가 이어졌다. 댕. 댕. 종소리가 아니었다. 이건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아니, 얇은 철판이 흔들리는 소리? 아니다. 나는 볼륨을 최대로 높였다. 짤랑. 미세하지만 분명했다. 이건 특정 브랜드의 열쇠고리 혹은 특수 제작된 도구가 부딪히는 소리였다. 그리고 그 소리의 끝에 놈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피치가 좀 높네. 놈은 살인을 연주하고 있었다. 타격음의 음정 피치를 듣고 있었다. 나는 헤드폰을 벗어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놈은 단순한 살인마가 아니다. 놈은 소리에 미친 괴물이다. 그리고 나는 그 괴물의 주파수를 방금 맞춰버렸다. 이제 놈과 나 둘 중 하나가 죽어야 이 소리가 멈출 것이다. 미친 소리 같겠지만 형사님, 놈은 튜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화기 너머로 김 형사의 침묵이 길게 이어졌다. 튜닝이라니요? 사람 머리통을 깨는 걸 악기 조율이라도 한다는 겁니까? 녹음 파일 다시 들어보세요. 첫 번째 가격 후 놈의 호흡이 불규칙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격 후 놈은 만족한 듯 숨을 골랐어요. 놈이 말했죠. 피치가 높다고. 놈은 자신이 원하는 특정 주파수의 타격음이 나올 때까지 때리는 겁니다. 김 형사가 마른 세수를 하는 소리가 들렸다. 쓱쓱. 아, 선생님, 소설 쓰시는 거 아니죠? 일단 알겠습니다. 감식반의 그 부분 집중해서 분석하라고 할게요. 그리고 당분간 몸 조심하세요. 놈이 현장에 남긴 흔적이 너무 없어서 혹시라도 목격자를 찾으려 할 수도 있으니까 절 보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인력으로는 24시간 밀착 경호는 불가능해요. CCTV 없는 곳 피해 다니시고 문단속 잘하세요. 무책임한 말이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결국 내 목숨은 내가 지켜야 했다. 나는 지팡이를 집어들었다. 집에만 틀어박혀 있을 수는 없었다. 오늘은 정기적으로 가는 복지관, 점자, 도서관에 들러야 하는 날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햇살이 따가웠다. 피부에 닿는 열기로 날씨를 짐작했다. 매미 소리가 고막을 때렸다. 여름의 소음은 겨울보다 훨씬 복잡하고 난잡하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나는 평소보다 더 귀를 곤두세웠다. 수많은 발자국 소리가 내 곁을 스쳐 지나갔다. 하이힐의 또각또각, 슬리퍼의 질질, 운동화의 폭폭. 다행히 그 소리는 없었다. 왼쪽 다리가 0.2초 늦게 끌리는 그 불길한 박자. 나는 조금 안심하며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 올랐다. 하지만 그 안심은 오래가지 않았다. 지하철 3호선 네 번째 칸. 경로석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송풍구 소리가 웅웅거렸다. 덜컹거리는 열차 소음 사이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이번 정류장은? 그때였다. 내 오른쪽 대각선 노약자석 맞은편 자리. 누군가 자리에 앉는 소리가 들렸다. 옷가미 시트와 마찰하는 스스석 소리. 그리고 냄새가 훅 끼쳐왔다. 라벤더 향 섬유 유연제. 그리고 그 밑에 깔린 아주 미세한 싸구려 맨솔 담배 냄새. 내 심장이 덜컥 멈췄다. 우연일까? 라벤더 향 섬유 유연제를 쓰는 사람은 많다. 맨솔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두 가지가 섞인 냄새는 흔치 않다. 나는 짐짓찮은 척 고개를 숙였다. 온 신경을 오른쪽 대각선으로 집중했다. 그 사람은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소리조차 없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다. 숨소리를 들어야 했다. 지하철 소음 때문에 미세한 숨소리가 묻혔다. 치익 열차가 역에 도착하며 문이 열렸다. 사람들이 우르르 내리고 탔다.
소음이 잦아든 찰나의 순간 씩, 끄 들렸다. 쇳소리. 비강이 좁아진 사람이 억지로 들이마시는 그 기괴한 호흡음. 놈이다. 놈이 여기 있다. 내 바로 앞 2m 거리에. 등줄기에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다. 어떻게 알고 왔을까? 경찰서 앞에서 나를 봤을까? 아니면 그날 밤 골목에서 내 연기가 어설펐던 걸까? 도망쳐야 한다. 당장 이 칸에서 내려야 한다. 하지만 내가 지금 내리면 놈은 내가 자신을 알아챘다는 걸 확신할 것이다. 맹인이 갑자기 목적지도 아닌 곳에서 허둥지둥 내린다.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는 꼴이다. 나는 허벅지를 꼬집으며 참았다. 제발 우연이길. 그냥 우연히 같은 칸에 탄 것이길. 저기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순간 부드러운 목소리가 내 귓가로 파고들었다. 네? 나는 최대한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내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향했다. 지팡이가 발에 걸려서요? 조금만 치워주시겠어요? 그 목소리였다. 골목길에서 들었던 그 미성. 하지만 거짓말이다. 나는 지팡이를 다리 사이에 완벽하게 끼우고 있었다. 누구의 발에도 걸릴 위치가 아니었다. 놈은 나를 시험하고 있다. 아, 죄송합니다. 앞이 안 보여서 실례를 했네요. 나는 더듬거리는 손동작으로 지팡이를 내 몸쪽으로 바짝 당겼다. 괜찮습니다. 놈이 웃었다. 웃음소리에 섞인 바람 빠지는 소리. 피식. 힘드시겠어요? 세상이 캄캄해서.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너는 아무것도 못 본다는 걸 확인하려는 조롱이었다. 익숙해져서 괜찮습니다. 나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 제발 더 이상 말을 걸지 말아라. 소리는 잘 들리시나 봐요? 아까 안내 방송 나오기도 전에 내릴 준비를 하시던데. 놈의 관찰력은 소름 끼칠 정도였다. 귀가 눈이니까요? 내가 툭 던진 말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지하철이 다음 역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귀가 눈이라. 놈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리고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라벤더 냄새가 진해졌다. 그럼 기억력도 좋으시겠네요? 목소리 같은 거 한번 들으면 안 잊어버린다거나? 함정이다. 여기서 긍정하면 나는 죽는다. 놈은 지금 내가 그날 밤의 목소리를 기억하는지 묻고 있는 것이다. 나는 바보처럼 웃었다. 아이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요즘은 돌아서면 까먹어서. 어제 먹은 점심 메뉴도 기억이 안 납니다. 아, 그래요? 놈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김이 빠진 듯한 뉘앙스가 느껴졌다. 다행이네요. 네? 아니에요. 건망증이 때로는 축복일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열차가 멈췄다. 내가 내려야 할 역이 아니었지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잠시만요. 내리겠습니다. 나는 지팡이로 바닥을 탁탁 치며 일어났다. 일부러 놈의 발을 살짝 밟았다. 아, 죄송합니다. 조심하세요. 놈은 비켜주지 않았다. 나는 놈의 무릎을 스치며 힘겹게 빠져나왔다. 등 뒤에서 시선이 꽂히는 게 느껴졌다. 승강장에 내리자마자 닫히는 문. 스크르륵 쾅. 열차가 떠나갔다. 나는 벤치에 주저앉았다. 다리가 호들거려서 서 있을 수가 없었다. 놈은 나를 미행했다. 내 동선을 알고 있다. 그리고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내가 기억을 못하는 척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은 유해일 뿐이다. 놈은 나를 완전히 믿지 않았다. 마지막에 놈이 내뱉은 한마디가 뇌리에 박혔다. 또 봐요, 아저씨. 처음 보는 사람에게 또 보자니. 그것은 예고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지옥이었다. 모든 발자국 소리가 놈의 발소리처럼 들렸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나는 모든 잠금 장치를 걸어 잠갔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다. 나는 작업실로 달려가 모니터링 헤드폰을 썼다. 그리고 집안 곳곳에 설치해둔 마이크 방범용으로 개조한 고감도 마이크의 볼륨을 올렸다. 현관 앞 복도 마이크 채널 1. 윙 엘리베이터 돌아가는 소리 타박 타박. 옆집 여자의 하이힐 소리. 그리고 잠시 후 저벅 슥 저벅 슥 그 소리가 들려왔다. 놈이 따라왔다. 지하철에서 내린 나를 쫓아 여기까지. 발소리가 내 현관문 앞에서 멈췄다. 나는 숨을 멈췄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놈과 내가 대치하고 있다. 똑똑똑. 노크 소리. 정중하고 가벼운 3번의 두드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없는 척해야 한다.
잠시 후 문 밖에서 놈의 목소리가 작게 아주 작게 들려왔다. 마이크를 통해 증폭된 그 목소리는 마치 내 귓속에 직접 속삭이는 것 같았다. 없는 척하는 거. 소리 다 들리는데? 놈은 알고 있다. 내 집이 방음이 잘 된다는 걸? 그리고 내가 안에 있다는 걸? 누구세요? 내 목소리가 팽팽한 활시위처럼 떨렸다. 지팡이를 쥔 손바닥에 축축한 땀이 배어 나왔다. 어둠 속에서 붉은 불빛이 지직거리며 타들어갔다. 매캐한 연기가 내 코끝을 찔렀다. 총각. 나야 주인집. 걸걸한 목소리. 2층에 사는 집주인 아저씨였다. 나는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후하고 내뱉었다. 다리가 풀릴 뻔한 것을 지팡이로 간신히 지탱했다. 아저씨셨군요? 왜 그렇게 놀라? 얼굴이 허옇게 질렸네. 담배 한 대 피우러 나왔어? 집사람이 하도 잔소리를 해대서 원. 아저씨가 혀를 쯧하고 찼다. 아니다. 범인의 그 섬뜩한 혀 차는 소리와는 달랐다. 아저씨의 소리는 건조하고 투박했다. 하지만 냄새는 같았다. 흔해 빠진 맨솔 담배. 편의점 어디서나 살 수 있는 그 냄새가 나를 과민 반응하게 만든 것이다. 죄송해요. 제가 좀 피곤해서요. 그래, 어서 들어가 쉬어. 요즘 세상이 흉흉해. 저기 밑 골목에서 사람이 죽었다며? 네, 그렇다더군요. 나는 짧게 대답하고 도망치듯 현관문을 열었다. 등 뒤에서 아저씨가 바닥에 가래를 뱉는 소리가 들렸다. 카악 일상의 소음이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그 소음을 무심히 넘길 수가 없었다. 철컥 띠리릭.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를 듣고서야 나는 현관문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러뜨릴 듯이 뛰고 있었다. 집안은 고요했다. 완벽한 정막. 이곳은 나의 집이자 작업실 그리고 요새였다. 나는 전직 영화 음향 감독이었다. 사고로 시력을 잃기 전까지 나는 소리를 깎고 다듬어 세상에 없는 현장감을 만들어내는 일을 했다. 시력을 잃은 후 나는 이 집의 모든 벽에 흡음재를 발랐다.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오로지 내가 허락한 소리만을 듣기 위해서였다. 나는 더듬거려 작업실로 들어갔다. 익숙한 장비들의 전원 램프가 켜지는 미세한 고주파음이 나를 반겼다. 윙! 서버가 돌아가는 소리가 안도감을 주었다. 나는 헤드폰을 귀에 썼다. 아무런 음악도 나오지 않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만이 켜진 헤드폰. 세상과 단절되는 순간 내 머릿속의 극장이 문을 열었다. 되감기. 나는 눈을 감고 어젯밤의 기억을 재생했다. 내 뇌는 고성능 레코더였다. 공포에 질려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디테일들이 안정을 되찾자 수면 위로 떠올랐다. 타닥타닥. 빗소리 저벅. 슥. 저벅. 슥. 범인의 발걸음. 나는 책상 위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범인의 리듬을 탔다. 4분의 4박자. 하지만 두 번째 박자가 반 박자씩 밀린다. 쿵우측 발. 습좌측 발끌림. 왼쪽 다리. 단순히 다리를 저는 게 아니었다. 발목이 굳어있는 소리였다. 발목 관절이 유연하게 굽혀지지 않아서 발바닥 전체가 지면에 닿기 전에 뒤꿈치가 먼저 거칠게 닿고 앞코가 바닥을 긁으며 떨어지는 소리. 이건 족저근막염이나 단순 염자가 아니다. 아킬레스건이 짧거나 다리 길이의 차이가 있는 영구적인 장애? 혹은 의족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의족의 기계적인 마찰음은 없었다. 나는 머릿속으로 믹싱 콘솔의 볼륨을 올렸다. 이번엔 범인의 목소리. 이런. 비가 와서 소리가 안 예쁘네. 다시 생각해도 기이한 대사였다. 살인을 저지른 직후의 소리를 논하다니. 그 목소리의 톤톤. 중저음. 울림이 좋다. 성대가 깨끗하다. 하지만 호흡 끝에 갈라지는 쇳소리. 비강? 아니면 기관지? 나는 기억 속의 소리를 분리 아이솔레이션하기 시작했다. 빗소리를 지우고 내 심장 소리를 지우고 오직 놈의 호흡음만 남겼다. 쉭. 끝. 흡기들이 마심 때 나는 소리다. 천식 환자의 쌕쌕거림과는 달랐다. 코 안쪽 뼈가 휘었거나 콧구멍 한쪽이 좁아져서 공기가 와류를 일으키는 소리. 놈은 말을 할 때 비음을 섞지 않았다. 발음이 정확했다. 아나운서나 성우 지망생처럼 또렷한 딕션. 그런데 호흡은 불안정하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소리가 안 예쁘네. 놈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여자의 비명? 뼈가 부러지는 소리? 그게 놈에게는 음악이라도 된단 말인가?
나는 점작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기억나는 단서들을 하나씩 텍스트로 변환해 입력했다. 시각장애인용 스크린 리더가 빠른 속도로 내가 친 글자를 읽어주었다. 키 179cm, 체중 76kg 내외, 좌측 하지 장애 추정, 만성 비염 혹은 비중격 만곡증, 발음이 정확함, 소리에 집착하는 성향. 경찰은 내 말을 믿지 않았다. 그렇다면 내가 증명해야 한다. 어떻게? 소리는 지문과 같다. 세상에 완벽하게 똑같은 소리는 없다. 놈의 발소리, 그 특이한 저벅, 슥 하는 리듬을 다시 찾아낼 수만 있다면? 나는 서랍을 열어 고성능 지향성 마이크 샷건 믹을 꺼냈다. 예전에 영화 현장에서 쓰던 장비였다. 100m 밖의 대화 소리도 잡아내는 물건이다. 기다려. 나는 허공을 향해 나직이 읊조렸다. 네가 낸 소리가 너를 잡을 거야? 그때였다. 내 주머니 속에 있던 휴대폰이 진동했다. 메시지 도착 알림음. 나는 휴대폰의 보이스 오버 기능을 켰다. 기계적인 음성이 메시지를 읽어 내려갔다. 발신자 김 형사 선생님, 참고인 조사 때 말씀하신 내용 말인데요. 혹시 그날 밤 들으셨다는 소리 중에 종소리 같은 건 없었습니까? 종소리?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빗소리, 천둥소리, 여자의 비명, 타격음, 발자국 소리. 내 기억의 데이터베이스를 빠르게 되감았다. 없었다. 종소리 같은 건 들리지 않았다. 아니요. 없었습니다. 왜 그러시죠? 답장을 보내자마자 바로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아, 선생님. 김 형사입니다. 형사의 목소리는 낮보다 한결 다급해져 있었다. 배경으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방금 다른 현장에서 시신이 하나 더 발견됐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네? 동일범 소행으로 보입니다. 수법이 똑같아요. 둔기에 의한 타격. 그런데 이번 피해자 소지품에서 녹음기가 발견됐습니다. 녹음기요? 네. 범행 당시 상황이 녹음된 것 같은데 빗소리 때문에 잡음이 너무 심해서 감식반에서도 분석이 어렵다네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 희미하게 덱- 하는 종소리 같은 게 들린다고 해서요. 나는 수화기를 꽉 쥐었다. 형사님, 그 녹음 파일 제게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 이건 수사 기밀이라 민간인한테는. 전 소리 전문가입니다. 경찰청 감식반보다 더 정확하게 소리를 분리해낼 수 있어요? 범인 목소리 제가 들었다고 했잖습니까? 그 목소리가 맞는지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저뿐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김 형사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그는 망설이고 있었다. 비공식입니다. 절대 밖으로 새나가면 안 됩니다. 약속합니다. 잠시 후 메일 도착 알림음이 울렸다. 나는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오디오 편집 프로그램에 올렸다. 파형 웨이브 폼이 화면에 떴다. 물론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레벨 미터가 춤을 추는 것이 느껴졌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치익. 심한 노이즈. 빗소리와 바람소리가 섞여 엉망이었다. 하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그 노이즈 너머 깊은 곳에 숨겨진 소리를. 나는 이퀄라이저 EQ를 조절해 빗소리의 주파수 대역을 깎아내렸다. 바람소리도 줄였다. 목소리 대역인 300Hz에서 3kHz 사이를 증폭시켰다. 그러자 소리가 떠올랐다. 퍽. 타격음. 윽. 피해자의 신음. 그리고 식. 끝. 그놈이었다. 내 귓가에 들러붙어 있던 그 쇳소리 섞인 호흡.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런데 그 뒤에 형사가 말한 소리가 이어졌다. 댕. 댕. 종소리가 아니었다. 이건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아니, 얇은 철판이 흔들리는 소리? 아니다. 나는 볼륨을 최대로 높였다. 짤랑. 미세하지만 분명했다. 이건 특정 브랜드의 열쇠고리 혹은 특수 제작된 도구가 부딪히는 소리였다. 그리고 그 소리의 끝에 놈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피치가 좀 높네. 놈은 살인을 연주하고 있었다. 타격음의 음정 피치를 듣고 있었다. 나는 헤드폰을 벗어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놈은 단순한 살인마가 아니다. 놈은 소리에 미친 괴물이다. 그리고 나는 그 괴물의 주파수를 방금 맞춰버렸다. 이제 놈과 나 둘 중 하나가 죽어야 이 소리가 멈출 것이다. 미친 소리 같겠지만 형사님, 놈은 튜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화기 너머로 김 형사의 침묵이 길게 이어졌다. 튜닝이라니요? 사람 머리통을 깨는 걸 악기 조율이라도 한다는 겁니까? 녹음 파일 다시 들어보세요. 첫 번째 가격 후 놈의 호흡이 불규칙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격 후 놈은 만족한 듯 숨을 골랐어요. 놈이 말했죠. 피치가 높다고? 놈은 자신이 원하는 특정 주파수의 타격음이 나올 때까지 때리는 겁니다. 김 형사가 마른 세수를 하는 소리가 들렸다. 쓱쓱. 아, 선생님. 소설 쓰시는 거 아니죠? 일단 알겠습니다. 감식반의 그 부분 집중해서 분석하라고 할게요. 그리고 당분간 몸 조심하세요. 놈이 현장에 남긴 흔적이 너무 없어서 혹시라도 목격자를 찾으려 할 수도 있으니까 절 보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인력으로는 24시간 밀착 경호는 불가능해요. CCTV 없는 곳 피해 다니시고 문단속 잘하세요. 무책임한 말이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결국 내 목숨은 내가 지켜야 했다. 나는 지팡이를 집어들었다. 집에만 틀어박혀 있을 수는 없었다. 오늘은 정기적으로 가는 복지관, 점자, 도서관에 들러야 하는 날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햇살이 따가웠다. 피부에 닿는 열기로 날씨를 짐작했다. 매미 소리가 고막을 때렸다. 여름의 소음은 겨울보다 훨씬 복잡하고 난잡하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나는 평소보다 더 귀를 곤두세웠다. 수많은 발자국 소리가 내 곁을 스쳐 지나갔다. 하이힐의 또각또각, 슬리퍼의 질질, 운동화의 폭폭. 다행히 그 소리는 없었다. 왼쪽 다리가 0.2초 늦게 끌리는 그 불길한 박자. 나는 조금 안심하며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 올랐다. 하지만 그 안심은 오래가지 않았다. 지하철 3호선 네 번째 칸. 경로석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송풍구 소리가 웅웅거렸다. 덜컹거리는 열차 소음 사이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이번 정류장은? 그때였다. 내 오른쪽 대각선 노약자석 맞은편 자리. 누군가 자리에 앉는 소리가 들렸다. 옷가미 시트와 마찰하는 스스석 소리. 그리고 냄새가 훅 끼쳐왔다. 라벤더 향 섬유 유연제. 그리고 그 밑에 깔린 아주 미세한 싸구려 맨솔 담배 냄새. 내 심장이 덜컥 멈췄다. 우연일까? 라벤더 향 섬유 유연제를 쓰는 사람은 많다. 맨솔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두 가지가 섞인 냄새는 흔치 않다. 나는 짐짓찮은 척 고개를 숙였다. 온 신경을 오른쪽 대각선으로 집중했다. 그 사람은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소리조차 없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다. 숨소리를 들어야 했다. 지하철 소음 때문에 미세한 숨소리가 묻혔다. 치익 열차가 역에 도착하며 문이 열렸다. 사람들이 우르르 내리고 탔다. 소음이 잦아든 찰나의 순간. 씩, 끄, 들렸다. 쇳소리. 비강이 좁아진 사람이 억지로 들이마시는 그 기괴한 호흡음. 놈이다. 놈이 여기 있다. 내 바로 앞 2m 거리에. 등줄기에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다. 어떻게 알고 왔을까? 경찰서 앞에서 나를 봤을까? 아니면 그날 밤 골목에서 내 연기가 어설펐던 걸까? 도망쳐야 한다. 당장 이 칸에서 내려야 한다. 하지만 내가 지금 내리면 놈은 내가 자신을 알아챘다는 걸 확신할 것이다. 맹인이 갑자기 목적지도 아닌 곳에서 허둥지둥 내린다.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는 꼴이다. 나는 허벅지를 꼬집으며 참았다. 제발 제발 우연이길. 그냥 우연히 같은 칸에 탄 것이길. 저기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순간 부드러운 목소리가 내 귓가로 파고들었다. 네? 나는 최대한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내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향했다. 지팡이가 발에 걸려서요? 조금만 치워주시겠어요? 그 목소리였다. 골목길에서 들었던 그 미성. 하지만 거짓말이다. 나는 지팡이를 다리 사이에 완벽하게 끼우고 있었다. 누구의 발에도 걸릴 위치가 아니었다. 놈은 나를 시험하고 있다. 아, 죄송합니다. 앞이 안 보여서 실례를 했네요. 나는 더듬거리는 손동작으로 지팡이를 내 몸쪽으로 바짝 당겼다. 괜찮습니다. 놈이 웃었다. 웃음소리에 섞인 바람 빠지는 소리. 피식. 힘드시겠어요? 세상이 캄캄해서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너는 아무것도 못 본다는 걸 확인하려는 조롱이었다. 익숙해져서 괜찮습니다. 나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
제발 더 이상 말을 걸지 말아라. 소리는 잘 들리시나 봐요? 아까 안내 방송 나오기도 전에 내릴 준비를 하시던데. 놈의 관찰력은 소름 끼칠 정도였다. 귀가 눈이니까요? 내가 툭 던진 말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지하철이 다음 역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귀가 눈이라. 놈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리고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라벤더 냄새가 진해졌다. 그럼 기억력도 좋으시겠네요? 목소리 같은 거 한번 들으면 안 잊어버린다거나. 함정이다. 여기서 긍정하면 나는 죽는다. 놈은 지금 내가 그날 밤의 목소리를 기억하는지 묻고 있는 것이다. 나는 바보처럼 웃었다. 아이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요즘은 돌아서면 까먹어서. 어제 먹은 점심 메뉴도 기억이 안 납니다. 아 그래요? 놈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김이 빠진 듯한 뉘앙스가 느껴졌다. 다행이네요. 네? 아니에요? 건망증이? 때로는 축복일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열차가 멈췄다. 내가 내려야 할 역이 아니었지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잠시만요. 내리겠습니다. 나는 지팡이로 바닥을 탁탁 치며 일어났다. 일부러 놈의 발을 살짝 밟았다. 아 죄송합니다. 조심하세요. 놈은 비켜주지 않았다. 나는 놈의 무릎을 스치며 힘겹게 빠져나왔다. 등 뒤에서 시선이 꽂히는 게 느껴졌다. 승강장에 내리자마자 닫히는 문. 스크르륵 쾅. 열차가 떠나갔다. 나는 벤치에 주저앉았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서 있을 수가 없었다. 놈은 나를 미행했다. 내 동선을 알고 있다. 그리고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내가 기억을 못하는 척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은 유해일 뿐이다. 놈은 나를 완전히 믿지 않았다. 마지막에 놈이 내뱉은 한마디가 뇌리에 박혔다. 또 봐요, 아저씨. 처음 보는 사람에게 또 보자니. 그것은 예고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지옥이었다. 모든 발자국 소리가 놈의 발소리처럼 들렸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나는 모든 잠금 장치를 걸어 잠갔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다. 나는 작업실로 달려가 모니터링 헤드폰을 썼다. 그리고 집안 곳곳에 설치해둔 마이크 방범용으로 개조한 고감도 마이크의 볼륨을 올렸다. 현관 앞 복도 마이크 채널 1. 윙 엘리베이터 돌아가는 소리 타박 타박. 옆집 여자의 하이힐 소리. 그리고 잠시 후 저벅 슥 저벅 슥 그 소리가 들려왔다. 놈이 따라왔다. 지하철에서 내린 나를 쫓아 여기까지. 발소리가 내 현관문 앞에서 멈췄다. 나는 숨을 멈췄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놈과 내가 대치하고 있다. 똑똑똑. 노크 소리. 정중하고 가벼운 3번의 두드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없는 척해야 한다. 잠시 후 문 밖에서 놈의 목소리가 작게 아주 작게 들려왔다. 마이크를 통해 증폭된 그 목소리는 마치 내 귓속에 직접 속삭이는 것 같았다. 없는 척하는 거. 소리 다 들리는데. 놈은 알고 있다. 내 집이 방음이 잘 된다는 걸. 그리고 내가 안에 있다는 걸. 예술의 전당 오페라 하우스. 국내 최고의 음향시설을 자랑하는 곳. 소리에 의한, 소리를 위한 거대한 공명통. 나는 매표소 앞 로비에 서 있었다. 수많은 사람의 대화 소리, 구두 굽소리, 안내 방송 소리가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다. 보통의 시각장애인이라면 방향 감각을 상실할 만큼 혼란스러운 소음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파도의 결을 읽고 있었다. 준비됐습니까? 인이어인 마이너스 이어폰을 통해 김 형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지금 상황실에서 CCTV로 나를 지켜보고 있다. 공연장 곳곳에는 사복 형사 20명이 배치되었다. 네, 들립니다. 나는 넥타이 핀으로 위장된 초소형 마이크를 톡톡 건드렸다. 놈이 정말 올까요? VIP석이라니 대담해도 너무 대담한데? 옵니다. 놈은 과시하고 싶어 하니까요? 자신의 연출력을, 자신의 통제력을. 나는 지팡이를 짚고 3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오늘의 공연은 푸치니의 토스카. 고문, 살인, 배신, 그리고 투신 자살로 이어지는 비극. 놈의 취향다운 선곡이었다. 3층 VIP 박스석 복도. 붉은 카펫이 깔려있어 발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다. 흡음이 잘 된 공간 특유의 먹먹함이 귀를 감쌌다. 끽. 안내원이 문을 열어주었다. 즐거운 관람 되십시오. 문이 닫히고 나는 혼자가 되었다. 아니, 혼자가 아닐 수도 있다. 나는 숨을 멈추고 박스석 내부의 공기를 읽었다.
타인의 숨소리는 없다. 비어있다. 나는 지정된 좌석에 앉았다. 벨벳 의자의 감촉이 차가웠다. 무대 아래 오케스트라 피트핏에서 악기들이 튜닝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바이올린의 어현 440Hz 소리, 오보의 날카로운 음색, 팀파니의 둔탁한 울림. 그때였다. 좌석 팔걸이에 손을 올리는데 이질적인 물체가 만져졌다. 매끄럽고 차가운 금속 프레임. 골전도 헤드셋이었다. 김 형사님, 자리에 선물이 와 있군요. 나는 작게 속삭이며 헤드셋을 집어들었다. 뭐라고요? 폭발물입니까? 아니요. 소통 도구입니다. 놈이 이걸 쓰라고 놔둔 겁니다. 나는 망설임 없이 헤드셋을 관자놀이에 걸쳤다. 전원이 켜지며 미세한 진동이 두개골을 타고 전해졌다. 지잉 마이너스. 어서 와 마에스트로. 뼈를 타고 놈의 목소리가 뇌로 직접 흘러들었다. 고막을 거치지 않는 소리. 마치 내 머릿속에서 환청이 들리는 듯한 기묘한 감각이었다. 어디 있냐? 공연 시작 5분 전이야. 자, 무대를 잘 봐. 아니, 잘 들어. 객석의 조명이 꺼지고 지휘자가 입장하는 박수 소리가 들렸다. 정적이 흐르고 지휘봉이 허공을 갈랐다. 화강. 토스카의 강렬한 서곡이 터져 나왔다. 금관 악기의 포효가 공연장을 뒤흔들었다. 이 소리 정말 웅장하지 않아? 사람의 비명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놈은 음악 감상을 하듯 황홀한 어조로 속삭였다. 원하는 게 뭐야? 나를 여기로 부른 이유가? 게임을 하나 하자고. 지금 이 공연장 어딘가에 불협화음이 하나 있어. 불협화음? 아주 작은 소리야. 오케스트라의 굉음에 묻혀서 일반인들은 절대 못 듣지. 시계 초침 소리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억눌린 신음일 수도 있고 혹은 기폭장치의 타이머 소리일 수도 있어. 기폭장치?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1막이 끝나기 전까지 그 소리의 위치를 찾아서 나한테 알려줘. 만약 틀리거나 못 찾으면 1막 엔딩곡인 테 데온티 DUM의 클라이맥스에서 펑 하고 아주 큰 타악기 소리가 추가될 거야. 미친 새끼. 힌트를 주자면 그 소리는 무대 위에는 없어. 자, 집중해. 당신의 그 잘난 귀로 세상을 구해보라고. 통신은 끊기지 않았다. 놈은 연결을 유지한 채 내 반응을 즐기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시각 정보를 완전히 차단하고 청각의 감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렸다.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거세졌다. 수십 개의 악기가 쏟아내는 소리의 홍수. 이 속에서 미세한 소음을 찾아야 한다. 분리해. 나는 머릿속에 믹싱 콘솔을 조작했다. 바이올린 섹션 뮤트 뮤트. 첼로 더블 베이스 뮤트. 금관 악기 뮤트. 소리를 하나씩 지워나갔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오페라 하우스의 풍부한 잔향 리버브의 소리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었다. 김 형사님, 놈이 폭탄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위치를 찾아야 해요. 뭐라고요? 당장 공연 중단시키고 대피시켜야. 안 됩니다. 내가 소리쳤다. 공연이 멈추면 소음이 사라져요. 놈은 소음에 숨겨진 소리를 찾으라고 했어요. 만약 조용해지면 놈은 게임이 깨졌다고 생각하고 바로 터뜨릴 겁니다. 젠장? 그럼 우린 뭘 하면 됩니까? 대기하세요. 제가 위치를 찍으면 그때 덮쳐야 합니다. 나는 다시 소리에 집중했다. 1막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탈옥한 정치범 안젤로티가 등장하고 화가 카바라도 씨가 아리아를 부른다. 소프라노의 고음이 고막을 찔렀다. 어디지? 어디에 숨어있지? 놈은 무대 위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객석? 천장? 조명실? 그때였다. 팀파니가 둥둥둥 하고 울리는 순간 아주 미세한 이질적인 주파수가 내 뇌리를 스쳤다. 지직. 기계음이 아니다. 이것은 간섭음 인터피런스이다. 특정 주파수의 소리가 뭉개지는 현상. 무언가가 소리의 파동을 방해하고 있다. 나는 고개를 천천히 돌렸다. 나의 귀는 레이더가 되었다. 오른쪽 벽면, 2층 발코니석 아래쪽, 그곳에서 반사되어 오는 소리의 질감이 다르다. 오페라 하우스의 벽면은 소리를 고르게 확산시키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런데 저 특정 지점만 소리를 먹고 있다. 흡음 ABS-ORBTION이 일어나고 있다. 사람이나 의자가 아니다. 두꺼운 패딩이나 흡음재로 둘러싸인 무언가가 있다. 나는 집중했다.
그 흡음 구간의 중심부에서 들리는 미세한 떨림을 잡아야 한다. 가수는 노래를 부르고 오케스트라는 연주한다. 소리는 벽에 부딪혀 내 귀로 들어온다. 하지만 저 지점에서 반사된 소리에는 구멍이 뚫려 있다. 나는 헤드셋 마이크에 대고 속삭였다. 오른쪽 벽면, 2층 발코니석 하단, 스피커가 아니야? 환기구? 아니, 점검국회 와크 쪽이다. 오? 방향은 맞았네. 놈이 반응했다. 하지만 정확한 위치는? 나는 다시 집중했다. 점검구 안쪽, 그 깊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가 아니었다. 웅웅, 저주파로 프리퀀시, 사람의 귀에는 잘 들리지 않는 20Hz 대역의 진동음, 변압기나 대형 콘덴서가 충전될 때 나는 소리, 그리고 그 소리 틈새로 아주 작게 쥐가 찍찍거리는 듯한 소리. 줘? 사람이다. 재갈이 물린 채 울고 있는 어린아이의 목소리. 2층 우측 벽면, 비열 14번 기둥 뒤쪽 유지보수 통로. 거기에 아이가 있어? 그리고 기폭 장치도. 나는 김 형사에게 외쳤다. 확인. 3팀 4팀 2층 우측 통로로 진입해. 조용히. 김 형사의 다급한 지시가 떨어졌다. 하지만 놈은 여유로웠다. 아저씨, 아이는 미끼야? 내가 진짜 불협화음이 거기 있다고 했을까? 뭐? 진짜 불협화음은? 바로 당신 귀에 있어? 순간 놈의 목소리가 끊기고 헤드셋에서 엄청난 고주파음이 터져 나왔다. 삐익. 으악. 나는 비명을 지르며 헤드셋을 집어 던졌다. 고막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이것이 함정이었다. 놈은 나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헤드셋을 이용한 것이다. 귀가 먹먹했다. 이명이 웽-하고 울려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청각을 잃은 맹인. 그것은 완전한 암흑이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바닥을 기어서 밖으로 나가려 했다. 그때 바닥의 진동이 느껴졌다. 소리는 귀로만 듣는 게 아니다. 온몸으로 듣는 것이다. 쿵, 쿵, 쿵. 누군가가 VIP 박스석으로 다가오고 있다. 형사들의 발소리가 아니다. 형사들은 고무 밑창 신발을 신었다. 이것은 가죽 구두. 그리고 미세하게 0.2초 늦게 끌리는 왼쪽 팔. 저벅, 슥, 저벅, 슥. 놈이다. 놈은 어딘가에 숨어 있었던 게 아니다. 놈은 처음부터 이 근처에 있었다. 내가 놈의 목소리에 집중하느라 등잔 밑에 발소리를 놓치게 만든 것이다. 문이 열리는 진동? 공기가 바뀌었다. 라벤더 향과 맨솔 냄새가 진동했다. 내 귀는 지금 마비 상태다. 소리가 웅웅거리며 뭉개져 들린다. 하지만 놈의 목소리는 뼈를 타고 들어왔던 그 감각처럼 선명하게 상상되었다. 귀가 멀어버린 지휘자라. 비극적이군. 나는 지팡이를 잡았다. 이것은 이제 탐지기가 아니라 무기다. 김 형사. 여기야. 3층 VIP석. 나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다. 내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조차 가늠이 안 됐다. 놈이 다가왔다. 살기가 피부를 찔렀다. 나는 본능적으로 지팡이를 휘둘렀다. 허공을 가르는 소리. 붕. 아무것도 맞지 않았다. 쯧쯧.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으면 넌 그냥 고기 덩어리야. 놈의 손이 내 멱살을 잡았다. 그리고 차가운 금속성 물체가 내 목에 닿았다. 칼이다. 태대움이 시작될 거야. 그 노래의 클라이맥스에 맞춰서 내 목을 그어줄게. 그게 내 피날레야.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바닥이 웅장하게 울렸다. 태대움 라우다모스티 DUM LAUDMUS. 나는 놈의 옷자락을 꽉 쥐었다. 도망칠 수 없다면 물고 늘어져야 한다. 넌 실수했어. 내가 헐떡이며 말했다. 뭐? 내 귀는 마비됐지만 이 방의 마이크는 살아있어. 나는 넥타이 핀 마이크를 손으로 감싸 쥐었다. 그리고 놈의 가슴팍에 머리를 박고 소리쳤다. 지금이다. 쏴라. 탕.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 이건 환청이 아니다. 맞은편 박스석에 매복해 있던 저격수의 총성이었다. 김 형사와 미리 약속했던 최후의 신호. 내가 범인을 잡고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쏴라. 놈의 몸이 뒤로 튕겨나갔다. 멱살을 잡았던 손이 풀렸다. 따뜻한 액체가 내 얼굴로 튀었다.
피다. 놈의 피? 끄. 놈이 바닥에 쓰러지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쉭. 끄. 쉭. 끄. 그 지독한 쇳소리가 끊어질 듯 이어졌다. 공연장의 음악소리, 비명소리, 깨진 유리창으로 들어오는 바람소리. 내 귀에 이명이 서서히 걷히며 세상의 소리가 다시 밀려들어왔다. 나는 피 묻은 얼굴을 닦으며 쓰러진 놈 쪽으로 기어갔다. 확인해야 한다. 놈의 숨통이 끊어지는 소리를. 하지만 놈은 웃고 있었다. 피 끓는 목소리로 놈이 마지막 유언처럼 속삭였다. 아직 안 끝났어? 네. 걸작은? 삑. 놈의 손에서 무언가 떨어졌다. 작은 리모컨. 순간 오페라 하우스의 천장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이 들려왔다. 콱콱쾅. 2층이 아니었다. 무대였다. 무대 위 거대한 샹들리에가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이어진 화재 경보음. 따르르르릉. 아수라장이 된 공연장. 나는 놈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일어나는 거야? 어디 가는 거야? 하지만 놈의 심장 소리는 멈춰가고 있었다. 아니, 멈춘 척하는 것인가? 연기 냄새가 코를 찔렀다. 경찰들이 들이닥치는 발소리가 들렸다. 강진우 씨, 괜찮습니까? 김 형사의 목소리. 나는 놈을 가리켰다. 이 새끼, 확인해. 죽었는지 확인해. 하지만 내 귀에는 혼란스러운 소음 틈새로 아주 미세하게 비상구 쪽으로 사라지는 또 하나의 발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왼쪽 다리를 저는 그 저벅 하는 소리가. 내 앞에 쓰러진 이 놈은 대역인가? 아니면 내가 헛것을 들은 건가? 의식이 흐려졌다. 고막의 통증과 함께 세상이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다. 이번 장은 이 소설의 하이라이트인 청각 액션의 정점입니다. 시끄러운 오페라 하우스의 지하 기계실이라는 폐쇄적이고 소음이 가득한 공간에서 주인공이 시각적 불리함을 극복하고 범인을 사냥하는 과정을 그려보겠습니다. 제8장 어둠 속의 숨바꼭질. 이 새끼? 아니야? 나는 바닥에 쓰러진 남자의 가슴팍을 더듬었다. 총알이 관통한 자리에서 뜨거운 피가 꿀렁이며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찾는 것은 피가 아니었다. 뼈? 쇄골의 모양? 그리고 근육의 밀도? 다르다. 그날 밤 내 목을 조르던 그 압도적인 악력의 소유자가 아니다. 이 남자는 너무 가볍다. 무엇보다 소리가 달랐다. 이 남자의 폐에서는 그 특유의 쇳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지만 비강이 좁아져서 나는 쉬익 소리가 없다. 대역이다. 놈은 자신을 숭배하는 혹은 약점이 잡힌 누군가를 범인 역으로 내세워 무대에 올린 것이다. 강진우 씨, 구급차. 여기 구급차. 김 형사가 내 어깨를 흔들었다. 비켜요. 나는 김 형사를 뿌리치고 일어났다. 어지럼증이 몰려와 비틀거렸지만 지팡이를 지지대 삼아 버텼다. 어디 가는 겁니까? 치료부터 받아야? 놓쳤어? 진짜는 도망갔다고? 나는 피 묻은 손으로 귀를 감쌌다. 이명은 잦아들었지만 청각이 예민해진 탓에 온갖 소음이 고통스럽게 밀려왔다. 사이렌 소리, 사람들의 비명, 스프링클러가 치익하고 물을 뿜어내는 소리. 이 소음의 바다에서 하나의 주파수를 찾아야 한다. 저벅. 슥. 아까 들었던 그 소리. 비상구 쪽으로 사라진 진짜 발자국 소리. 놈은 어디로 갔을까? 밖으로? 아니, 밖은 경찰로 포위되어 있다. 놈처럼 치밀한 놈이 그런 위험을 감수할 리 없다. 그렇다면 지하? 주차장이 아닌 더 깊은 곳. 이 거대한 건물의 내장이 꿈틀거리는 곳. 나는 비상구 문을 열었다.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이미 한참 내려간 것이다. 하지만 계단 난간의 미세한 진동. 누군가 급하게 손으로 후고 내려간 마찰열의 잔향이 느껴졌다. 김 형사님, 지하 기계실로 병력 보내세요. 놈은 거기 있습니다. 나는 무전을 치고 지팡이로 계단을 두드리며 내려갔다. 탁탁탁. 속도를 높였다. 지하 3층. 기계실 입구. 두꺼운 철문이 미세하게 열려 있었다. 힌지가 녹슬어 끼익하고 우는 소리가 났다.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가 무거워졌다. 습하고 더운 공기. 기름 냄새. 그리고 엄청난 소음. 웅웅웅웅. 거대한 공조기가 돌아가는 저주파 소음. 슈아아 배관을 흐르는 고압의 물소리. 치직틱. 오래된 형광등의 전류 소리. 이곳은 소리의 정글이다.
일반인이라면 옆 사람의 말소리도 듣기 힘들 정도다. 놈은 이 소음 속에 숨어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멈춰 서서 눈을 감았다. 이 소음들을 걷어내야 한다. 공조기 소리, 필터링, 배관 물소리, 필터링, 전류 소리, 필터링. 백색 소음 화이트 노이즈를 지우자 공간에 윤곽이 드러났다. 약 300평 규모의 넓은 공간, 미로처럼 얽힌 파이프와 기계들, 그리고 또각, 아주 작은 구두 굽소리, 90방향, 20m 전방, 대형 보일러 탱크 뒤편, 거기 있군. 나는 나직이 말했다. 어차피 기계 소음 때문에 내 목소리는 놈에게 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놈은 내가 온 것을 알고 있다. 나는 지팡이를 접어 허리춤에 꽂았다. 여기서 지팡이 소리를 내는 건 자살행위다. 대신 신발을 벗었다. 양말만 신은 발로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을 디뎠다. 소리 없이 이동한다. 이것은 사냥이다. 나는 파이프를 잡고 천천히 90방향으로 접근했다. 뜨거운 증기 파이프 옆을 지날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때였다. 탕! 소음기 없는 총성. 총알이 내 머리 바로 옆 파이프를 때렸다. 챙! 불꽃이 튀는 소리가 들렸다. 증기가 피슈 하고 뿜어져 나왔다. 놈은 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를 보고 있다. 어떻게? 여기는 조명이 거의 없는 어두운 곳일 텐데. 야간 투시경 나이트 비전. 놈은 어둠 속에서도 나를 볼 수 있다. 나는 놈을 볼 수 없다. 완벽하게 불리한 게임. 아저씨, 여기까지 오다니 끈기 하나는 인정해줄게. 어디선가 놈의 목소리가 들렸다. 골전도 헤드셋이 아니었다. 기계실 구내 방송 스피커였다. 놈이 방송실을 해킹했거나 마이크를 연결한 것이다. 소리가 울려서 방향을 특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여긴 내 스튜디오야. 이 기계음들 멋지지 않아? 현대 음악 같지? 탕! 두 번째 총알. 이번엔 내 허벅지를 스치고 지나갔다. 바지가 찢어지고 살점이 타는 고통이 느껴졌다. 나는 몸을 날려 거대한 배전반 뒤로 숨었다. 놈은 내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다. 시각 정보가 놈에게 있다. 이대로는 죽는다. 놈의 눈을 가려야 한다. 어떻게? 불을 꺼도 소용없다. 야간 투시경이니까. 그렇다면 놈의 귀를 공격해야 한다. 아니, 놈은 이미 골전도 헤드셋으로 귀를 막고 있을지도 모른다. 잠깐. 야간 투시경은 빛을 증폭하는 장치다. 만약 갑자기 강한 빛이 터진다면? 나는 주머니를 뒤졌다. 경찰이 준 비상용 섬광탄 FLASHBANG? 없다. 내겐 그런 게 없다. 있는 거라곤. 스마트폰 그리고 라이터. 아니, 빛이 아니다. 놈은 소리에 반응한다. 놈이 나를 쏘는 타이밍. 내가 움직일 때 나는 미세한 소리를 듣고 쏘는 게 아니다. 보고 쏘는 거다. 나는 배전반의 덮개를 열었다. 복잡한 전선들이 얽혀 있었다. 진고압 전류가 흐르는 소리. 이 기계실의 모든 전력은 여기서 분배된다. 내가 이 배전반을 터뜨리면 조명이 꺼지는 건 의미 없다. 하지만 배전반이 터질 때 발생하는 아크아크 섬광. 그건 태양보다 밝다. 야간 투시경을 쓴 채로 그 빛을 본다면 놈의 망막은 타버릴 것이다. 하지만 그러려면 놈이 이쪽을 보게 만들어야 한다. 나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몽키 스패너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반대편 파이프를 향해 힘껏 던졌다. 캉! 소리가 났다. 놈의 고개가 돌아가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총구가 움직이는 소리는 들렸다. 옷깃이 스치는 소리. 탕! 탕! 놈이 소리 난 쪽으로 사격했다. 놈도 긴장하고 있다. 소리에 반응했다. 지금이다. 나는 배전반의 메인 케이블 두 가닥을 양손으로 잡았다. 절연 장갑도 없이. 미친 짓이다. 하지만 살려면 해야 한다. 이거나 먹어라. 나는 두 케이블을 서로 맞부딪혔다. 화직, 펑.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배전반에서 거대한 불꽃이 튀었다. 내 손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 나는 뒤로 튕겨나갔다. 으악. 동시에 놈의 비명이 기계실을 울렸다. 내 귀에도 들릴 만큼 처절한 비명이었다. 내 눈. 성공이다. 야간 투시경의 증폭관이 터졌거나 놈의 시신경이 일시적으로 마비됐다. 기계실의 모든 조명이 꺼졌다. 공조기도 멈췄다. 이제 완벽한 암흑, 그리고 완벽한 정적.
남은 건 비상유도등의 희미한 배터리 소리뿐. 나는 화상을 입은 손을 부여잡고 일어났다. 고통이 정신을 맑게 했다. 이제 조건은 동등하다. 아니, 내가 우위에 있다. 나는 어둠의 왕이니까. 저벅, 쿵, 저벅, 쿵. 놈이 비틀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벽을 짚고 이동하고 있다. 총을 떨어뜨리는 소리는 안 났다. 아직 총을 쥐고 있다. 나는 소리 없이 놈의 뒤를 밟았다. 놈의 호흡이 거칠다. 씩, 끄, 씩, 끄. 공포에 질린 쇳소리. 누구야? 어디 있어? 놈이 허공에 대고 총을 난사했다. 탕, 탕. 총알이 내 머리 위를 지나갔다. 나는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탄창을 가는 소리가 들렸다. 찰칵. 거리는 5m, 3m. 나는 몽키 스패너를 다시 집어들었다. 놈의 냄새가 난다. 라벤더 향과 피 냄새, 그리고 오줌 지린내. 우아했던 살인마의 추악한 밑바닥 냄새. 나는 놈의 바로 뒤에 섰다. 놈은 내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다.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이명 때문에. 소리가 참 더럽네. 내가 놈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힉. 놈이 뒤를 돌아보려는 순간 나는 스패너로 놈의 오른쪽 손목을 내리쳤다. 우득. 악. 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철그렁. 나는 놈의 멱살을 잡고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놈이 발버둥 쳤지만 시각을 잃고 패닉에 빠진 놈은 내 상대가 되지 못했다. 나는 놈의 위에 올라타 놈의 목을 졸랐다. 그날 밤 놈이 내게 했던 것처럼. 말해. 왜 그랬어? 크. 컥. 왜 죽였어? 왜 소리가 안 예쁘다고 사람을 죽였어? 나는 분노로 이성을 잃고 주먹을 휘둘렀다. 퍽. 퍽. 놈의 얼굴이 뭉개지는 소리. 코뼈가 주저앉는 소리. 살. 여줘. 놈이 애원했다. 그토록 오만하던 목소리가 비굴하게 떨렸다. 내 목소리 기억나지? 비 오는 날 골목길. 기. 억나? 잘못 했어? 나는 놈의 목을 조르던 손에 힘을 더 주었다. 이대로 죽여버릴까? 이 쓰레기를 세상에서 치워버리는 게 정의 아닐까? 그때였다. 기계실 문이 열리는 소리. 다급한 발소리들. 강진우 씨? 멈춰요? 김 형사의 목소리였다. 강력한 손전등 불빛이 내 얼굴을 비췄다. 물론 나는 느끼지 못했지만 열기가 느껴졌다. 죽이면 안 됩니다. 법으로 심판해야죠. 법? 법이 이놈의 죄를 다 씻어줄 수 있을까? 하지만 내가 살인자가 되면 놈과 다를 게 없어진다. 나는 놈의 목에서 손을 떼었다. 놈은 쿨럭거리며 바닥에 늘어졌다. 체포해. 형사들이 달려들어 놈에게 수갑을 채웠다. 철컥. 차가운 금속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다. 나는 바닥에 대자로 눕듯이 주저앉았다. 손등의 화상도 허벅지의 총상도 이제 아파오기 시작했다. 상황이 정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형사들에게 끌려가던 놈이 내 옆을 지나가며 작게 중얼거렸다. 형사들은 못 들었겠지만 내 귀에는 들렸다. 아저씨, 그런데 그거 알아? 놈이 킥킥거리며 웃었다. 나? 왼손잡이야? 뭐? 내 머릿속에서 번개가 쳤다. 아까 배전반을 터뜨리기 전 놈이 나를 쏘던 소리. 총을 쥔 손의 위치. 격발음의 방향. 오른쪽이었다. 분명히 오른쪽에서 총을 쏘았다. 그리고 나는 놈의 오른쪽 손목을 부러뜨렸다. 그런데 놈이 왼손잡이라고? 그렇다면 놈은 오른손으로, 익숙하지 않은 손으로 나를 쐈다는 건가? 그 긴박한 상황에서? 아니면 내가 잡은 이놈도 진짜가 아닌가? 나는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쓰러졌다. 놈의 웃음소리가 기계실 복도를 타고 멀어져 갔다. 그 웃음소리의 끝에 미세하게 섞인 진짜 놈의 혀 차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즉, 병원 특실의 침대는 지나치게 푹신했다. 소독약 냄새와 가습기가 쉬익하고 수증기를 뿜어내는 소리가 방을 채우고 있었다. 범인은 이성철 34세. 무직. 전과 사범입니다. 김 형사가 사과를 깎으며 말했다. 사각 사각. 과일 카리 껍질을 벗겨내는 소리가 경쾌했다. 자백도 받았습니다. 자신이 소리의 마에스트로라고 떠들더군요. 놈의 집에서 범행 도구랑 피해자들의 소지품도 다 나왔고요. 강진우 씨 덕분에 잡았습니다.
나는 링거 바늘이 꽂힌 손등을 문질렀다. 형사님. 네? 그놈 가짜입니다. 김 형사의 손이 멈췄다. 툭. 껍질이 끊어지는 소리.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현행범으로 잡았고 본인이 했다고 하는데 세 가지가 안 맞아요? 나는 머리맡에 둔 녹음기를 집어들었다. 기계실에서 녹음된 파일, 그리고 김 형사가 보내준 이성철의 신문 조서 녹음 파일을 번갈아 재생했다. 첫째 발소리. 이성철의 왼쪽 다리는 접니다. 하지만 리듬이 불규칙해요. 의식적으로 절뚝거린다는 뜻이죠. 진짜는 발목 관절 자체가 굳어 있어서 기계처럼 일정한 0.2초의 딜레이가 생깁니다. 그건 긴장해서 그럴 수도. 둘째 손잡이. 놈이 잡혀갈 때 말했죠. 나 왼손잡이인데라고. 이성철은 밥을 먹을 때도 조서에 지장을 찍을 때도 왼손을 썼습니다. 하지만 기계실에서 나를 쏠 때는 오른손을 썼어요. 그래서 조준이 엉망이었던 겁니다. 진짜 범인은 오른손잡이입니다. 김 형사가 침묵했다. 나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셋째 숨소리. 이게 결정적입니다. 나는 기계실 녹음 파일의 특정 구간을 재생했다. 놈이 나에게 제압당해 목이 졸릴 때 소리. 캑, 캑. 들어보세요. 이성철은 기도가 막히자 쉰 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진짜 놈은 나는 일장에서 녹음했던 골목길의 숨소리를 틀었다. 쉭, 끄, 비중격 만곡증. 콧뼈가 휘어있는 특유의 쇳소리가 섞여야 합니다. 이성철의 폐활량과 비강 구조는 지극히 정상이에요. 놈은 그저 진짜 범인이 써준 각본을 연기한 배우일 뿐입니다. 김 형사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의자가 삐걱거렸다. 아, 미치겠네. 그럼 진짜는요? 진짜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요. 수사 상황을 다 알고 이성철을 현장에 미리 심어놓을 수 있고 무엇보다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8장의 마지막 기억. 이성철이 끌려갈 때 들렸던 그 미세한 소리. 쯧. 그리고 그 소리가 났던 방향. 체포 현장에 있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네? 그 자리엔 우리 형사들밖에 없었는데요. 형사님 파트너. 박 형사님. 오늘 왜 안 오셨죠? 김 형사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다. 박 형사? 박민수 경위? 에이 말도 안 돼요. 그 사람은 나랑 10년직이에요. 그리고 다리가 불편한 건 맞지만 그건 3년 전에 범인 검거하다가 아킬레스건을 다쳐서. 빙고. 아킬레스건. 일장에서 내가 분석했던 범인의 보행 패턴 원인. 아킬레스건이 짧거나 굳어있다. 박 형사님 냄새가 어떻던가요? 혹시 담배 피우십니까? 골초죠. 근데 요즘엔 냄새 가린다고 맨솔만 피우고 섬유 유연제를 들이붓고 다니긴 하는데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맨솔 담배와 라벤더 향 섬유 유연제. 경찰서에서 나를 장님이라고 비하했던 목소리. 내가 증거를 찾을 때마다 한 발 앞서 현장을 훼손하거나 이성철을 준비시켰던 타이밍. 놈은 경찰 내부에 있었다. 아니 바로 내 옆에 있었다. 김 형사님. 제 말을 믿으신다면 지금 당장 박 형사님을 이리로 불러주세요. 단 증거를 찾았다는 말은 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퇴원 수속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고만 하세요. 설마 진짜 민수 형이? 확인해봐야죠. 놈이 진짜 마에스트로인지. 1시간 후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어이 강 작가? 몸은 좀 어때? 걸걸한 목소리. 하지만 끝이 미세하게 갈라지는 낯익은 톤. 박민수 형사였다. 저벅. 슥. 저벅. 슥. 그가 병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다. 김 형사는 탕비실에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병실 안에는 나와 박 형사 둘뿐이었다. 나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는 척했다. 박 형사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김 형사님이 자리를 비우셔서. 아니야 괜찮아? 범인도 잡았겠다 한가해. 근데 뭐 도와달라고? 박 형사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려다 멈칫하는 소리가 났다. 병실이라 참는 눈치였다. 그 움직임에서 훅 끼쳐오는 냄새. 라벤더. 그리고 그 밑에 깔린 비릿한 쇠냄새. 나는 고개를 돌려 그가 있는 쪽을 정확히 응시했다. 선글라스 너머 내 눈은 보이지 않지만 내 귀는 그를 조준하고 있었다.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불렀습니다. 이성철 가짜잖아요?
정적. 가습기 소리만 쉬익하고 울렸다. 박 형사의 호흡이 순간 멈췄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뱉어졌다. 식. 미약하지만 분명한 쇳소리. 무슨 소리야? 자백도 다 했는데? 박 형사님 왼쪽 발목. 3년 전 사고로 다치셨다고 했죠? 수술할 때 철심 박으셨나요? 복합 골절이라? 걸을 때마다 소리가 나더군요. 뼈와 금속이 미세하게 마찰하는 소리. 틱틱하는 클릭 노이즈요. 보통 사람 귀에는 안 들리지만 제 귀에는 들립니다. 박 형사가 자세를 고쳐 앉았다. 가죽 점퍼가 뿌드득 소리를 냈다. 작가 양반. 귀가 밝은 건 알겠는데 상상력이 너무 지나친 거 아냐? 기계실 녹음 파일 다시 분석해봤습니다. 이성철이 저랑 싸울 때 뒤에서 또 다른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리고 그 발자국 소리에는 형사님 발목에서 나는 그 클릭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했다. 기계실 소음 때문에 클릭음까지는 녹음되지 않았다. 이건 놈을 흔들기 위한 블러핑이었다. 하지만 효과는 있었다. 박 형사의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소리가 들렸다. 쿵쿵쿵쿵. 그 파일 어디 있어? 목소리의 온도가 뚝 떨어졌다. 일장에서 들었던 그 서늘한 미성이 튀어나왔다. 김 형사님한테 넘겼습니다. 지금쯤 감식반에 의뢰하러 가셨을 텐데. 벌떡. 박 형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 형사한테 전화해. 당장 가져오라고. 왜요? 불안하십니까? 전화하라고 새끼야. 박 형사가 내 멱살을 잡았다. 거친 손길. 그 순간 그의 호흡이 거칠어지며 그 소리가 터져나왔다. 식. 끄. 식. 끄. 비중격이 좁아진 코가 공기를 억지로 빨아들이는 소리. 나는 웃었다. 잡았다. 뭐? 방금 그 숨소리. 1장 골목길, 3장 전화통화, 8장 기계실. 그리고 지금 완벽하게 일치하네요. 성문 보이스 프린트 분석기보다 더 정확한 지문입니다. 이 눈먼 새끼가. 박 형사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철컥. 권총이었다. 소음기를 끼우는 소리가 들렸다. 끼릭끼릭. 그래? 내가 죽였어? 그년들의 비명 소리가 너무 거슬렸거든. 음정이 안 맞잖아, 음정이. 세상은 조율이 필요해. 나 같은 마에스트로가 필요하다고. 놈은 본색을 드러냈다. 광기 어린 목소리가 병실을 울렸다. 너도 똑같이 만들어줄게. 내 그 잘난 귀를 뚫어주마. 총구가 내 머리를 겨누는 기척이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박민수, 당신은 마에스트로가 아니야? 나는 베개 밑에 숨겨둔 손을 움직였다. 당신은 그냥 튜닝이 덜 된 고장난 악기일 뿐이야. 나는 리모컨 버튼을 눌렀다. 삑. 병실에 설치된 TV가 켜지는 소리가 아니다. 병실 천장 스피커, 그리고 복도 스피커, 간호사 스테이션의 스피커까지 병원 전체의 방송 시스템 PA 시스템이 작동했다. 그래? 내가 죽였어? 그년들의 비명 소리가 너무 거슬렸거든. 방금 놈이 내뱉은 자백이 고성능 마이크를 통해 병원 전체에 생중계되었다. 나는 내 침대 옆 테이블에 있는 꽃병, 아니 꽃병으로 위장된 무선 마이크 송신기를 켜두었던 것이다. 뭐야? 박 형사가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다.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 그리고 다급한 발소리들이 들려왔다. 박민수, 총 버려. 문이 박차고 열렸다. 김 형사였다. 그 뒤로 무장한 경찰 특공대원들의 군화 소리가 우르르 쏟아져 들어왔다. 이? 함정이었어? 박 형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말했잖아. 김 형사님이 탕비실에 간 게 아니라고. 나는 침대에서 내려와 놈을 향해 섰다. 네가 좋아하는 라이브 공연이야? 관객들이 아주 많네. 박 형사는 헛웃음을 지었다. 하하. 하하. 그는 총구를 내게서 돌려 김 형사를 향했다. 아니, 김 형사가 아니다. 자신의 관자놀이다. 소리가 시끄러워. 탕. 총성이 울렸다. 하지만 놈은 쓰러지지 않았다. 총알은 빗나갔다. 김 형사가 몸을 날려 박 형사의 팔을 쳐낸 것이다. 이 미친 새끼야. 죽어서 도망가려고? 죗값 다 치르고 죽어. 김 형사와 대원들이 박 형사를 덮쳤다. 우당탕. 제압하는 소리.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
그리고 박 형사가 발악하며 내지르는 비명. 아악. 소리가 들려. 놈은 환청에 시달리고 있었다. 자신이 죽인 피해자들의 비명 소리가 놈의 귀를 덮친 모양이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놈의 권총 소리를 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착지음. 이제야 정말로 끝났다. 김 형사가 헐떡이며 내게 다가왔다. 강 작가? 아니 강진우 씨? 괜찮습니까? 네. 시끄러운 게 좀 사라졌네요. 나는 귀를 후비며 덤덤하게 말했다. 경찰들에게 끌려나가는 박 형사의 발소리가 들렸다. 저벅. 틱. 저벅. 틱. 그 왼쪽 발목의 기계적인 마찰음이 복도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나는 그 소리를 배웅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녹음이다. 놈의 자백 그리고 놈의 파멸.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엔딩 크레딧이었다. 하지만 아직 한 장이 남았다. 놈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침묵을 강요당했던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는 일. 그것이 증인인 나의 마지막 의무였다. 법정은 거대한 돔돔과 같았다. 높은 천장, 딱딱한 나무 바닥, 그리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뿜어내는 긴장감이 공기를 팽팽하게 진동시켰다. 증인 강진우 씨? 판사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렸다. 나는 증인석에 앉아 마이크의 높이를 조절했다. 치직. 쇳가루가 긁히는 소리. 내 증인석에 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박민수는 조용했다. 하지만 내 귀에는 들렸다. 그의 손가락이 피고인석 책상을 톡톡톡 두드리는 불안한 리듬이. 그리고 그 옆 변호인이 서류를 부산스럽게 넘기는 사각거림이. 변호인 신문 시작하세요. 박민수의 변호인은 국내 대형 로펌의 에이스였다. 그는 내 증언의 신빙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증인은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으셨죠? 네. 사건 당일 비가 많이 왔고 골목은 어두웠습니다. 일반인도 사물을 분간하기 힘든 상황이었죠. 그런데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증인이 범인의 키와 몸무게, 심지어 신체적 특징까지 정확히 파악했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변호인의 목소리에는 조소가 섞여 있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는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변호인님, 지금 왼쪽 주머니에 손을 넣고 계시죠? 거기서 동전 2개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50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하나? 변호인의 말이 뚝 끊겼다. 짤랑. 그가 당황해서 주머니에서 손을 빼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급하게 나오셨나 봅니다. 오른쪽 구두굽에 작은 조약돌이 박혀 있네요. 걸을 때마다 틱 마이너스 탁 마이너스 하는 박자가 어긋납니다. 법정 안에 정적이 흘렀다. 사람들의 시선이 변호인의 구두로 쏠리는 것이 느껴졌다. 소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빛은 왜곡되고 기억은 조작될 수 있지만 소리의 파동은 물리적 사실 그 자체니까요. 나는 고개를 돌려 피고인석을 향했다. 피고인 박민수. 그는 그날 밤 왼쪽 다리를 0.2초 늦게 끌었습니다. 3년 전 수술한 아킬레스건 때문이죠. 그리고 비중격 만곡증으로 인해 숨을 쉴 때마다 씩 마이너스 끙 마이너스 하는 쇳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그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희열을 느낄 때 더 커졌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증인은 지금 추측을 사실인 양 말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이 소리쳤지만 판사는 기각했다. 계속하세요. 나는 심호흡을 했다. 이제 결정타를 날릴 차례였다. 제가 제출한 녹음 파일을 틀어주십시오. 파일명 피날레입니다. 법정 스피커를 통해 그날 병원에서 녹음된 박민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래? 내가 죽였어? 그년들의 비명 소리가 너무 거슬렸거든. 세상은 조율이 필요해. 나 같은 마에스트로가 필요하다고. 광기 어린 목소리가 법정을 가득 채웠다. 방청석에서 경악하는 탄성이 터져나왔다. 피해자 유가족들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박민수는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려왔다. 쿵쾅 쿵쾅 쿵쾅. 그것은 마에스트로의 지휘가 아니었다. 궁지에 몰린 쥐새끼의 발버둥이었다. 피고인은 살인을 예술로 피해자의 비명을 악기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마이크의 입을 가까이 댔다. 당신이 만든 건 음악이 아니었어? 그건 그냥 소음 노이즈였어? 듣기 싫은 역겨운 잡음. 닥쳐. 내가 소음이라고? 내 귀는 완벽해. 너 같은 불량품이랑은 다르다고? 박민수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고함을 질렀다. 교도관들이 그를 제압하는 소리. 우당탕.
스스로 무너졌다. 이 모습 자체가 유죄의 증거였다. 판결은 신속했다. 피고인 박민수를 사형에 처한다. 당, 당, 당. 판사봉이 내려쳐지는 소리. 깔끔하고 단호하며 여운이 없는 소리. 그것은 정의 저스터스의 주파수였다. 박민수는 끌려나가면서도 괴성을 질렀다. 안 들려?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고? 내 귀에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는 감옥이라는 방음 부스에 갇혀 영원히 자신의 환청과 싸우게 될 것이다. 계절이 바뀌었다. 가을바람 소리가 나뭇잎을 사각사각 긁는 계절이 되었다.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영화 후반 작업 스튜디오. 믹싱 콘솔 앞에 앉아 페이더를 올렸다. 이번에 작업하는 영화는 멜로드라마였다. 주인공 남녀가 빗속에서 재회하는 장면. 나는 빗소리의 EQ 이퀄라이저를 조절했다. 날카로운 고음역을 깎아내고 따뜻한 중저음을 살렸다. 비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날 밤에 차가운 비는 씻겨 내려갔다. 이제 내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비는 두 사람의 사랑을 감싸주는 포근한 배경음이 될 것이다. 작업은 잘 돼가요? 문이 열리고 김 형사가 들어왔다. 손에 들린 비닐봉지가 바스락거렸다. 붕어빵 냄새가 났다. 김 반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아휴, 됐어요? 다 강 작가 덕분이지. 박민수 그 놈. 아니, 그 자식 잡은 공로로 특진한 거라 마음이 편치만은 않네요. 김 형사가 옆 의자에 털썩 앉았다. 감옥에서 소식 들었어요? 그놈 귀가 완전히 먹었대요. 청력 검사는 정상인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고 난동을 부리다가 독방에 갔답니다. 시민성 난청이라나 뭐라나? 스스로 듣기를 거부한 거겠죠? 세상의 소리가 두려우니까.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붕어빵 하나를 집어들었다. 바삭하고 따뜻했다. 참 그거 알아요? 피해자 유가족분들이 고맙다고 전해달랍니다. 강 작가님이 범인 목소리 흉내내서 증언할 때 딸의 억울함이 풀리는 것 같아서 속이 시원했대요.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졌다. 내 귀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 단순히 범인을 잡는 도구가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는 악기가 되었다. 이제 뭐 하실 겁니까? 또 탐정 노릇 하실 거예요? 아니요. 저는 소설가는 아니니까요. 나는 헤드폰을 다시 썼다. 저는 제 자리로 돌아가야죠. 세상의 예쁜 소리들을 들려주는 일. 김 형사가 웃으며 내 어깨를 툭 쳤다. 그래요? 그게 강진우 씨답지. 나중에 소주나 한잔 합시다. 김 형사가 나가고 문이 달칵 닫혔다. 스튜디오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완벽한 침묵은 없다. 기계가 돌아가는 미세한 윙마이너스 소리, 내 심장 박동 소리, 그리고 창밖에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들. 자동차 경적, 아이들의 웃음소리, 바람소리,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 불협화음처럼 섞여 있지만 그것이 살아있는 세상의 교향곡이다. 나는 그 소리들을 사랑하기로 했다. 보이지 않아도 들을 수 있으니까. 어둠 속에서도 나는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나의 세상은 언제나 소리로 가득 차 있으니까.